안녕하세요. 고기대 레드카페. 오늘은 원진아 배우님을 모셨는데요. 영화 속에서 많은 작품을 남기시다가 최근에 드라마로 또 주연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팬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드라마 하실 때 남은희 선생님하고 좀 뭐랄까 인연?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나요? 작년에 남은희 선생님 워낙 좋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기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처음 여우조연상 받으시고 그 다음 날이 저랑 촬영하시는 날이었어요. 첫 촬영이었어요. 저는 상까지 딱 이렇게 받아 오시니까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리고 촬영할 때마다 되게 다정하셨던 게 칭찬을 되게 아끼지 않고 해주세요. 손도 잘 잡아주시고. 그 연기 관련돼서 뭐 덕담이나 조언 같은 것도 해주는 게 있으세요? 잘한다, 그냥 잘하고 있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 좀 하시고. 근데 많이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부담되거나 연기에 혹시 제가 부담을 갖고 잘 못할까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조심조심스럽게 조언 많이 해주셨어요. 목소리 워낙 크셔가지고 네. 남은희 선생님. 안 선생님이요? 네. 크셔가지고 잘못 들으면 혼내는 것 같아 그분요. 근데 되게 그게 매력이신 것 같아요. 말을 그냥 툭툭 그죠, 하시는데 내용은 너무 따뜻하게 들리고 눈이 너무 따뜻한 눈으로 보시니까 전 되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제쯤 찍은 거죠? 이게 포스터인가 아니면? 아니, 이거 스틸인데요. 강두와의 그 기억이, 제가 기억을 잃고 있었거든요. 강두, 누워있는 강두를 보다가 제가 강두를 버리고 나왔던 장면이 이때 생각이 나와서 망연자실한, 네, 술 취해서 고백하는 장면. 이 취한 장면이에요? 네, 취한 장면인데 저걸 보고 좀 별명처럼 뭔가 말이 붙었어요. 두근두근을 당근당근이라고 저희 드라마 팬분들이 해주시거든요. 이때 강두가 당근을 먹는데 제가 처음 고백으로 강두 보면서 술 취해서 난 당근 먹는 남자 좋아해, 이러면서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그 노을 키스 네, 찍었던 마지막 장면 때 기념사진처럼 찍으신 것 같은데. 촬영 다 끝나고 해가 떠서. 그 키스 장면 NG는 많이 났어요? 아니면 한 번에? 아니요, 저희는 거의 예정신에서 NG는 없는 편이었어요. 배드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드신. 저희끼리 15금 배드신이라고. 드라마니까. 네. 좀 예쁜 그 풋풋한 느낌만 담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 연기할 때는 울기도 많이 우셨죠? 네,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는 장면이에요? 네. 마지막 고백을 하는 장면이고, 요거는 밀정 때 수녀, 막내 수녀. 그러니까 핫팩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추웠을 때 산성그램 막 타고 달리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그 성당 안에서 대기하면서 찍었던 장면이에요.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없어요. 이거는 강철비, 이건 촬영 스틸컷이고요. 스틸컷? 네. 스틸컷. 열심히 라면 먹다가. 근데 굉장히 앳된 소녀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확 달라요. 불과 1년도 안 된 사진이기는 한데 그때 이제 좀 어려 보이려고 스타일링을 저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단발로 자르고 앞머리도 내고 얼굴도 좀 어둡게 하고. 사실 연령대는 20대 초반이에요. 완전 아이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남한처럼 많이 먹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좀 더 성장이 더디고 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어려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CF도 많이 하셨죠? 네, 작품 활동 전에 광고를 좀 했어요. 어디 CF 보니까 송중기, 송혜교 부부랑 뭐 인연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송중기 씨랑 네, 뭐 이게 깊은 인연은 아니고 이제 광고에서 만났다라는 그냥 우연히 찍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열애설 나시기도 전이었었거든요. 그때 어찌 하다 보니까 같이 찍게 됐어요. 배우를 꿈꿨던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친척들 모여도 앞에 나서서 뭐 춤도 추고 장난도 쳤던 것 같고, 좀 크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 연기라는 걸 우연히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대사를 있는 걸 외워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대사를 창피하지 않게 읽으면서 이 사람의 척을 할 수 있을까? 대사를 딱 입 밖으로 내는데
순간 창피함이 음. 없어지는 거예요. 안 창피하더라고요. 저한테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연기가 하고 싶다. 열심히 해보겠다 처음으로. 네, 이걸 배우게 해달라. 처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신기하고 하니까 좀 시켜주시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입시까지도 준비를 잠깐 했었는데 바로 밑에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저 하고 싶은 거 계속 시켜달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입시 준비하는 비용도 만만치도 않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 길이 아닌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뭐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한 3, 4년 전에 부모님이 이제는 집에 좀 보탬이 안 돼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걸 좀 해봐라.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돈을 많이 벌으셨나 보다. 아니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 정도였으면. 그거보다도 이제 학교를 사실 대학교 1년 정도 다니다가 집에 좀 보탬이 돼야 해서 이 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좀 하는 편이었어요. 회사 갔다가 뭐 주말엔 주말 알바도 했다가 이것저것 한 번에 여러 개씩. 와 열심히 사셨네. 근데 뭐 제 또래는 다 그런 것도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부모님이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의 도움이 좀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이제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셨는데 되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저 서울 가서 연기를 다시 해볼래요. 그때부터 다시 또 알바 열심히 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 따로 뭐 기획사가 있거나 없었어요. 뭐 인연이 있거나 없었던 거죠. 없었어요. 근데 좀 고마웠던 게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내 집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같이 살자.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리 서울에 올라와서 좀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 1, 2년 동안은 그냥 아르바이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2창씩 이제 2개씩 계속 뛰면서 어느 날 그 사이트가 있어요. 오디션 사이트가. 오디션 사이트를 봤는데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배우들을 모집을 하겠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디션을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오디션을 보고 그래서 18명인가를 뽑으셨어요. 그 계기로 캐치볼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4, 5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연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겠네요.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현장 가서 주눅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 대하는 게 좀 편해지니까 주눅도 안 들고 사실 연기를 해야 되는데 주눅 들고 작아지면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기에 대한 꿈도 생기고 네. 이제 틀도 이제 갖춰지게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와서는 했던 것들을 다시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면 좀 더 그때보다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봉할 돈이라는 영화에서 맡았던 캐릭터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이번에 드라마 하면서 멜로에 대한 즐거움도 좀 알아서 좀 다른 방식의 멜로도 좀 분위기를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막연하게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네. 지금 가슴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가슴으로 연기한다는 게? 근데 막상 현장에서 선배님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호흡을 해보다 보니까 화면에만 잘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해야 상대도 진심으로 하고 상대 배우분이 진심으로 해주시니까 저도 그 기운을 받아서 똑같이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상대 배우에게 좀 좋은 에너지를 주고 같이 좋은 장면 만들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예의라는 것도 좀 배운 것 같고 보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배우한테도 진심으로 와닿게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런 연기를 내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영화 속 캐릭터? 이런 게 있어요? 네. 떠오르는 거. 저는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시 하트넷 나오는. 근데 거기서 로즈번 배우의 연기를 너무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멜로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의 사랑만 보이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면 스토커 같고 정신 이상자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배우는 되게 안쓰럽고 저 사람도 절박하고. 절박한 사랑을 한 건데 마지막에 그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남인 척 하면서도 옆에 있고 싶었던 그 마음 같은? 그걸 해보고 싶어요. 되게 절박한 사랑. 네. 뭐 그런 연기군요. 멜로 중에서도. 네.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나는 사랑인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은 그 일약 스타덤에 올라선 원진아 배우님과 만나봤는데 올해 그 영화 돈이라는 작품으로 아주 강인하게 증권가에서 살아남은 여성 캐릭터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증권 브로커 역할이라고 하는데 팬들에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철비에서 여민경 역을 맡았고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문수 역을 맡았던 배우 원진아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이 많진 않지만 앞으로 되게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 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문수랑 여민경과 또 다른 캐릭터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 ETV 고규대의 레드카펫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